고인을 보다 아름답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의식과 불행한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한 서비스. 장례 지도과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예를 다하는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인성을 지닌 장례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례에 관한 모든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접목되어 있는 학과 장례 지도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혼상제 중에서 역시 상을 가장 으뜸되는 하나의 의례라고 생각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전국 460개 학과 중에서 장례 지도과만이 유일하게 예절 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 지도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내용 중에서 예절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웰다잉 교육이나 이런 사회 교육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반드시 두렵고 무서운 것만 아니다, 이런 사회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는데, 살아생전에 있으실 때는 의사 선생님이 주를 이루어서 치료도 하시고 병 간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반면 사람이 돌아갔을 때는 장례 지도사가 제일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는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장례 절차와 장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현장 실무를 익힘으로써 새로운 장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1회, 서예, 공중보건위생 등의 전공 학문 외에 예절과 염습, 실습 등 실무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최근 장례 문화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장례 지도과에서는 최신 실습 장비와 장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장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두렵고 무섭게 생각했던 것이 막상 두렵고 무서운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니까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장례 지도사라고 생각해서 꼭 고인만 다루는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유가족들의 심리도 약간 안정시켜주고 그들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 가서 제자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례 지도사의 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례 지도사는 예절 바르고 배려심을 가져야 하며 소리 없이 봉사하며 일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큰 덕목. 창조적 직업인 장례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장례 지도과입니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통하여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현업에서 활동하던 많은 이들이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학과입니다. 장례 지도과는 가공되지 않은 보석의 원석과도 같은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장례 시설이 많이 고급화가 되고 있고, 또 장례 방법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장례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들도 의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런 노인 증가와 함께 수요가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례 서비스 산업 급속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장례 서비스 산업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2000년도 들어서 감성사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성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떤 면으로 IT 산업 못지않은 최첨단 서비스 산업이 장례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삶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며 공부하는 장래 지도과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헤어짐을 의미하는 죽음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는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에서 죽음에 대해 합당한 예를 갖출 인재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교 히트메이커 8기 김성현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라이드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태프진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전국에 6개밖에 없는 이색 학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전보건대학교의 장례지도과입니다. 안정적이고 이색적인 나만의 직업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온택트 입시 라이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사전 질문들 중 라이브에서 소개된 질문은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리 사전 질문을 남기지 못한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온택트 Q&A를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은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보고 계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과장으로 있는 최중목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장례지도과가 개설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고 있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시신위생 또 감염관리 등 이런 교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택트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2002년부터 학과의 시작 이후 쭉 함께 해오셨다니 정말 애정이 남다르시겠어요. 우리 장례지도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장례지도과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쯤은 이게 지세상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그 운명을 다해서 이 가족 곁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요, 이 남아 있는 이제 가족은 장례식을 위해서 우리 장례지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례지도사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과의 작별을 하게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다면 장례지도과는 바로 그 장례지도사를 양성하는 학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깨끗하게 이 정리정돈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신위생 관리라든지 또 염소, 또 미용, 또 보건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 의식을 위해서는 이제 장례 방법과 상담, 또 상장의례, 제의례 실습 이런 것도 배우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서예라든지 법의학과 같은 그런 기초 교과목들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 많은 색다른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배울 수 있나요? 장례지도학과에서의 실습도 저는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제 중요한 그런 뭐 장사법규나 장사행정 같은 경우는 이론 교과목입니다. 이론 교과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염습 교과목인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을 시신을 직접 대상으로 실습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실습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사와 같은 이 제의례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제사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이제 손상되게 돌아가신 분을 정상으로 이렇게 가깝게 이제 복원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용이라든지 복원 것 같은 경우는 마네킹을 또 우리 학생들을 직접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몰랐던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떤 익숙한 과목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그 서예가 대표적인 그런 공부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서예도 네. 배우는군요. 서예는 어떤 업무에 관련돼서 배우는 건지 궁금한데요. 혹시 여러분도 아마 명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명정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우리 이제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명정 쓰기입니다. 그래서 명정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복에 또는 뭐 군복에 명찰과 같은 거죠. 그래서 크다란 천에다가 고인의 직함을 이렇게 적어서 관 위에 덮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고인을 표시를 하는
그런 게 됩니다. 네. 아, 직함을 적기 위해 서예를 배우는 거군요. 네. 정말 이색학과라는 수식어가 알맞게 정말 색다른 과목들과 활동들을 쭉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의 특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아마 그 대학원을 포함해서요, 이 전국에 이 장례지도과가 딱 6개만 있는 그런 이색적인 그런 학과입니다. 게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지방직 이와 같은 고임금이 또는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색학과인데다가 6개만 있는 학과, 그리고 취업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장례 관련 산업체가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에 대해서 편견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 네. 저도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모두 새롭게 다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롭게 알아가는 김에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그 장례 분야는 아직은 그 면허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신에 이제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시도지사가 발급을 하는 그런 국가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는 이런 시험 제도도 이게 도입을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유품 정리사라든지 또 이 보건 전문가, 또 장례 메이크업 자격증, 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온 이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등이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까지. 네. 그렇다면 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우선 이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이제 장례식장을 비롯해서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등등에서 운영한 이런 장사 시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것들은 이제 법적인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외의 자격증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민간 자격입니다만은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짐을 마지막 정리를 해든 이런 유품 정리사,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또 장례 메이크업 자격증, 이런 것들은 나름 해당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장례지도과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분야와 자격증들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공 역량을 쌓아서 어떤 곳으로 어떻게 취업할 수 있나요? 네, 취업은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장례식장, 뭐 또 상조회사, 또 시설관리공단 등등에서 운영한 이런 장사 시설에 모두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은 정년도 필요 없고 사실 정년이 필요한 그런 창업도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네. 창업까지 가능하군요. 이색적인 직업인 만큼 연봉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해하죠. 그래서 네. 우선 이제 초기 연봉은 어떤 산업체 규모에 따라서 조금 게 다릅니다만은 대략 한 중견 정도 산업체인 경우에는 취업을 할 때 대략 한 3-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한 3-4년 정도, 4-5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지금까지 장례지도과에 대한 간단한 학과 소개 들어보았는데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막간을 이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보건대학교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기반을 갖추게 된 대전보건대학교. 여러분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온택트 입학 설명회 이태원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텝진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소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준비했어요. 또 미리 사전 질문을 남기지 못한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온택트 Q&A 질문을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사전 질문들 보시도록 할게요. 네,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진 않을까요? 미래 직업으로서 전망이 궁금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으로 말이 많죠. 이거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 장례는 그러니까 사망자 수요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문을 하자면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내 부모님이라면은 기계가 또 로봇가 되겠죠. 이게 우리 처리 또 장례를 하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것은 장례는 사람의 도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과 기계가 다른 점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좋은 말씀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수요와 비례해서 산업이 성장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에 그 2020년도에 사망자 숫자가 얼마냐면 약 30만 명 약간 넘습니다. 근데 향후에 한 10년, 20년 후에는 현재와 비슷한 그런 수명,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그죠? 80세인데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1940년도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시기는 일제 강점기 시대고 또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망자분들이 발생을 하시게 됐고요. 반면에 이제 6.25 전쟁 후가 되죠. 1950년도 후에부터 시작해서 베이비 부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때 한 해 출생자 숫자가 얼마냐면 90만 명, 100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시점쯤, 즉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한 20년쯤 지나되면은 지금의 사망자 숫자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가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될 추세이군요. 예, 그 당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또 그렇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그 반려동물 이제는 아마 가족만큼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죠. 이런 반려동물들도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커지면서 이런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정말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젠 반려동물도 가족만큼 그 슬픔도 크고 좋은 이별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장례 서비스 산업의 미래는 그 무엇보다도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과인데 장례 법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과도 괜찮을까요? 이과인 학생의 고민 같은데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례 지도는 우리 이제 상장 의례와 같은 또 인문학도 배우게 되고요. 또 장사법, 장사행정과 같은 또 사회과학도 배우고요. 또 뭐 병리학이나 또 감염관리와 같은 이런 기초의학들도 같이 배우는 그런 융합된 그런 학과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문과든 이과든 뭐 특성화학과든 모든 것들이 뭐 유리하거나 불리할 게 없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융합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이점도 있군요. 게다가 대전보건대학교의 전국적 인지도도 으뜸이라고 전 들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그 한국교직원공제회사라는 곳에서 그 이름 밝히기 좀 저기합니다만은 Y라는 그런 상조를 칭하겠습니다. 이 상조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탑5 안에 들어간 굉장히 중견 기업이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취업 추천한 제 1순위로 해당할 만큼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업체인데요. 이 기업체가 이제 설립 당시에 제가 큰 자문을 많이 드렸고요. 또 이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온 장례 지도사가 1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30% 이상이 우리 과 출신이고요.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한 8개의 전국 지부가 있어요. 그 가운데 4개의 지부장이 바로 우리 졸업생입니다. 정말 대전보건대요 으뜸이고 자랑거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건 학교의 자랑이고 또 학과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입지가 굳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았고요. 선정된 여러 질문 중에서 오늘 소개된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는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온택트 Q&A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서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궁금한 질문들을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네, 온택트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또리님이 장례지도과는 몇 년 과정을 수업을 받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장례지도과는 2년 수업을 합니다. 2년간 수업하기 때문에 2년간 수업을 마치고요. 또 본인이 더 희망하는 그런 4년제 대학에 3학년, 4학년 편입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장례를 전공을 하고 경영학과 3학년, 4학년 또 뭐 사회복지학교 3학년, 4학년 취업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졸업을 해서 간호학과로 간 그런 친구들도 지금 6명이나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를 보면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님이 궁금하다고 장례지도과를 가려면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 마음가짐은 제일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 장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조금 편견이 있죠. 네. 그런 편견이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님이 상조 회사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장례지도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조 회사는 어쨌든 주 업무 자체도 장례 업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사회에서 좀 300시간 교육 과정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장례는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또 업무에 빠져들면 들수록 사실은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상조에서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장례 지도과를 졸업하는 게 향후에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또 상조 회사에서 자기의 역량을 이렇게 발휘를 하려면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저를 보면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님이 또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시신 미용 화장이랑 보통 화장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같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몸에서 땀이 나고 이렇게 유분이 기름기관이 나오죠. 네. 그래 이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대사 활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유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장이 또 잘 안 먹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메이크업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우리가 뭐를 하죠? 뭐 세수도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미용도 메이크업 잘 못하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는 또 돌아가신 분 특성에 맞는 화장을 하려면은 일반 화장품보다는 또 돌아가신 분 전용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화장품이 조금 필요하고요. 또 돌아가신 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또 메이크업 기술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입학 가즈아님이 교수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뭔가요? 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입학하기 전에 입학한일과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뭘까요? 시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안 무섭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을 보던 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런 두려움은 많이 없어지게 돼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아까 홍보 영상에 네. 사진도 찍어주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활동인가요? 그건 이제 영정 사진이라 그러고요. 그 어르신들은 영정 사진이라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쵸. 왜냐하면 죽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왜 해? 그래서 이제 명칭을 뭐로 바꾸냐면 효도 사진 또는 장수 사진으로 바꾸고요. 그걸 왜 했느냐면은 저희가 그 2003년부터 제가 그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나중에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례식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사진이 또 필요합니다. 필수품이거든요. 그 사진을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자식이 부모님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는 돌아가신 어르신분들이 그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하는데 어르신분들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면은 또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생활 환경이 어렵고 용돈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또 그걸 자식들이 준비해 줄 수가 없는 장례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할머니 같은 경우는 깨끗한 미용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복을 이렇게 입혀드리고요. 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수염을 면도를 이렇게 깎아드리고 또 양복 넥타이 이렇게 메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삶에 살다 보면은 우리 학생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얼굴이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연세가 조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짓은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얼굴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뽀샵이라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예쁘게 이렇게 그 영정 사진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하는군요. 네. 네, 여기까지 온택트 Q&A 질문 받아봤는데요. 네, 마음에 드셨던 질문 한 가지 있으실까요? 혹시? 마음에 드는 질문은 다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 학과는 아직도 남들이 생각할 때는 좀 네. 편견되고 좀 모르는 그런 분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내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 드리고 싶지만 네. 정말 한 분만 혹시 꼽자면 한 번만 꼽자면요. 메이크업 아까 시신 미용, 보통 미용 차이점. 네. 네, 그분께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면 공부하라고 해주세요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먼저 긴 시간 동안 온택트 라이브를 함께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장래 지도과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과 정보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약 20분간 많이 떨리셨을 텐데 고생해주신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내년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목표 의식이 좀 분명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가 들어오면 돈 많이 벌겠네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또 의지가 이렇게 부족을 하다 보면은 또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놀면서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특권을 좀 마음껏 이렇게 누렸으면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도 단계별로 이렇게 좀 분명한 목표 의식을 좀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노력 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목표를 하나씩 달성을 하게 되면은 또 자존감 넘치는 그런 또 학생으로서 또 활기찬 그런 학창 생활이 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래 지도과의 학과장이신 최정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된 히트온 라이브 녹화본은 오늘 대전보건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보건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1부 다음 시간에는 유아교육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